그 코코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화학적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염소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뭐 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에 튀면은 식물의 뿌리라든지 생육에 있어서 특히나 어린 묘종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클라스만 대일만의 한국지사장 박재우입니다. 채소 육묘장에서 많이 쓰는 육묘용 상토가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클라스만의 육묘용 상토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50리터 백이라고 되어 있는 국내 상토들은 대부분의 원재가 코코피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뭐 많게는 70%, 적게는 뭐 40%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코코피트에다가 펄라이트, 뭐 버미큘라이트 이런 질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섞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상토의 포커스는 뭐 저희가 이제 그 원재를 독일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 다 배수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잘 빠지는지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근데 배수성은 겨울을 지나는 시즌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식물의 뿌리는 산소 호흡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봄에서 가을을 지나가는 여름 시즌이에요. 이때는 배수성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사실 보수성에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또 덥기 때문에 또 햇볕도 세기 때문에 증산량은 많은데 물이 그 중간중간에 혹은 조금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면 뿌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온기에는 그 코코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화학적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염소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뭐 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에 튀면은 식물의 뿌리라든지 생육에 있어서 특히나 어린 묘종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코코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코코 중에서도 화학적 처리가 잘 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고급의 코코, 그러니까 품질의 코코 같은 경우는 재배상에 문제가 없다고 볼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어쨌든 뭐 상토 원재료로 쓰다 보니까 좋은 품질의 코코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고객분들한테 그런 코코, 비싼 코코를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한국 농업 실정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렴한 코코가 이제 믹싱이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온기에 문제점들이 조금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코코를 좀 좋은 품질의 코코를 쓴다면 뭐 상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테고, 두 번째는 코코량을 좀 줄이고 피트량을 좀 늘려야 되거든요. 피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채소 육묘를 할 때 가장 좋은 그 물리성과 화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세계적으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피트모스가 0에서 5mm, 밀입자가 있으면 물을 줄 때마다 아래쪽에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래쪽에서 공기의 순환을 막는다거나 이제 뿌리가 잘 도는 거를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클라스만 거 같은 경우는 밀입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mm를 거의 뺀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채소 재배에서 뭐 작은 트레이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뭐 저산소증 때문에 뿌리가 뭐 저해를 받는다든지 과습으로 인한 저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마 저희가 제공하는 상토가 국내 상토랑 다른 것들은 그 입자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뿌리에 어떠한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결국 뭐 클라스만의 단점은 늘 가격이겠죠. 뭐 가격이 좀 아무래도 좋은 품질을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 가격이 늘 좀 비싸다는 건, 이런 것들은 뭐 농민분께는 좀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 농민분들이 늘 상토 때문에 좀 고민한다면 클라스만을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든지, 여름 시즌에 문제가 되는 파트가 있다면 그런 파트는 클라스만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본다든지,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클라스만을 좀 활용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